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부터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하천 지형을 뒤로 하고 그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달해 있는 지형인 해안 지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안이라고 하는 공간은 지난번에 뭐 하안 설명할 때도 얘기했지만 바다의 면에 있는 바다와 인접해 있는 육지 부분을 우리가 주로 해안이라고 하고요. 당연히 바다와 접해 있기 때문에 이런 땅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은 거의 바다의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뭐 그 땅을 이루는 기반함의 종류에 따라서 양상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바다에 의해서 대부분 모양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해안의 종류는 선생님이 사진으로 제시해 준 것처럼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요. 막 뭐 깎아지는 듯한 바위 절벽이 있는 해안가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뭐 더운 여름에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모래 해수욕장처럼 생긴 해안도 있고, 또 어떤 해안은 뭐 암석으로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모래로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둥근 자갈로 이루어져 있는 해안가도 있습니다. 네, 이러한 다양한 모양의 해안을 보고 왜 이렇게 각각 다른 모양으로 해안이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안 지형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건 바다예요. 자, 근데 그 바다도 때때 시시각각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데요. 먼저 파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다는 항상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막 일렁일렁 거린단 말이죠. 근데 그 위에 부는 바람의 영향에 의해서 많이 영향을 받게 돼요. 자, 이 위에 강한 바람이 휙 하고 불어오게 되면, 자, 그 영향을 받아서 표면에 있는 바닷물이 이렇게 일렁일렁 거리면서 하나의 파장을 이루어 가지고 육지 쪽으로 향해 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육지에 가까이 다다른 친구는 쏴 하고 위쪽으로 흘러갔다가 다시 주르륵 하고 흘러내려오게 되죠. 이 일련의 과정, 쏴 하고 부딪혔다가 스르륵 하고 흘러내려오는 과정, 이 과정을 우리는 파랑이라고 부를 겁니다. 해안 지형 형성에 있어서 가장 이 파랑 에너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돼요. 뭐 침식이든 퇴적이든요. 파랑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습니다. 파랑도 마찬가지로 모든 물에 의해서 지형이 형성될 때는 이 물이 가지고 있는 퇴적물들을 항상 흔적처럼 그 자리에 남겨놓습니다. 파랑에 의해서도 퇴적물들이 쌓일 수 있다라는 점, 침식도 하지만 퇴적도 한다라는 점 유념해 두시고요. 자, 다음에는 이 파랑에 의해서 형성되는 친구들 중에서 연안류라는 게 있습니다. 바다 쪽에서 이렇게 파랑이 쭉 밀고 오면요, 육지 쪽으로 올라가는 친구도 있지만 내려오는 친구와 부딪혀 가지고 다시 방향이 꺾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안가의 방향과 평행하게 흐르는 하나의 물의 흐름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연안류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파랑이 가지고 오거나 혹은 하천이 육지로부터 가지고 내려온 이런 퇴적물들을 해안과 평행한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시키면서 침식하거나 쌓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친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파랑보다는 어떤 힘이나 영향력에 있어서는 조금 적지만, 네, 연안류라는 것도 있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바람입니다. 네, 바람도 파랑 못지않게 지형을 변화시키는 요소 중에 하나죠. 바람은 주로 어떤 큰 입자가 큰 퇴적물들보다는 비교적 바람에 날릴 정도로 작은 친구들을 침식하거나 혹은 퇴적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뭐 해수욕장 같은 데 가보면 바람이 확 불게 되면 해수욕장에 있는 모래가 날려서 뒤쪽에 쌓이는 걸 관찰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해안 지형을 형성하는데 바람이라는 요소도 큰 영향을 미친다 하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조류입니다. 조류는 뭐였죠? 우리 그때 설명하기로는 달이 우리 지구 주위를 돌게 되면서 달의 인력에 의해서 바닷물의 높이가 시시각각 하루에 2번씩 변하는 것을 조류라고 했었죠. 그런 밀물이 이렇게 들어찼다가 썰물로 변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물이 스르르 이동을 하잖아요. 하지만 그 속도는 파랑에 비하면 굉장히 느리죠. 네. 물이 서서히 찼다가 서서히 빠지는 그 과정에서 흐르는 물의 흐름을 조류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사진을 하나 넣어놨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세면대에 물을 받아놓고 막 이렇게 세수를 하고 난 다음에 물을 이렇게 끽 하고 열어가지고 꼬록꼬록꼬록 하고 물들이 빠지잖아요. 네. 그렇게 딱 빠져나가고 나면 세면대에 이제 어떤 것들이 남나요? 네, 이런 얘기하면 좀 더럽지만 뭐 코딱지도 있을 수 있고 코털 혹은 여기에서 사용했던 뭐 비누 거품 찌꺼기들 이런 것들이 남잖아요. 그래서 이 위에 이제 샤워기를 뿌려가지고 다시 씻어주기도 하는데 이 물이 빠지는 속도를 상상하시면 편합니다. 네. 서서히 빠지기 때문에 진짜 작은 친구들이 이게 서서히 쌓이는 것. 그게 바로 이 조류에 의한 퇴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조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침식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주로 퇴적과 관련된 이런 형성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안 지형이 형성되는 과정을 이제 모식도로 한번 볼 텐데요. 해안가가 일자로 이렇게 쭉 뻗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물퉁물퉁해요. 뭐 어떤 부분은 바다 쪽으로도 나가 있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더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자, 그러면 바다에서 밀려온 파랑이 이렇게 육지에 부딪힐 때 가장 센 속도로 부딪히게 되는 곳은 바깥으로 튀어나가 있는 곳이겠죠. 여기는 파랑 에너지가 가장 센 부분이기 때문에 침식작용이 일어날 겁니다. 반면에 움푹 들어가 있는 곳은 상대적으로 여기 한번 부딪혔단 말이죠. 파랑이. 그러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해진 파랑이 그쪽에 도달하기 때문에 물의 힘이 약해질 때 항상 일어나는 지형 형성작용은 뭐가 있었어요? 그쵸? 힘이 없으니까 가지고 있던 애들을 내려놓는 퇴적작용이 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해안가의 모양이 결정되는 기본적인 어떤 과정은 이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튀어나가 있는 친구들은 먼저 맞으니까 침식작용이 주로 일어나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약한 파랑이 내려놓기 때문에, 퇴적물들을 내려놓기 때문에 퇴적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그 유명한 속담 중에서 모난돌이 정 맞는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보고 선생님은 이 속담을 떠올렸는데요. 모난돌이 가장 먼저 이제 못 같은 걸로 맞아서 깎인다는 얘기죠. 네. 모난돌이 정 맞는다. 이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곶과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선생님이 잘못 집어넣었고 내해와 외해 이렇게 한번 제목을 구성해 볼게요. 자, 내해는 상대적으로 좀 육지에 가까운, 우리가 항상 육지에 살고 있으니까 육지 기준으로 사람이 판단을 하잖아요. 안쪽 바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 이제 있는 섬과 육지 사이에 상대적으로 안쪽에 있는 바다를 내해라고 하고 바깥쪽에 있는 바다를 외해라고 하는데, 자, 외해 쪽과 내해 쪽의 차이는 파도가 이렇게 오게 되면 얘가 먼저 한번 맞아요. 그리고 나서 오는 파도의 힘은 굉장히 약하겠죠. 그래서 섬이 많은 곳에서는 바깥쪽에 있는 섬이 먼저 파도에 의해서 파도를 많이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섬은 계속해서 외해 쪽에서 들어오는 세기가 강한 파랑을 계속 맞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침식작용이 활발해지게 되겠어요? 그렇죠. 침식작용이 활발해질 것이고, 상대적으로 안쪽에 있는 부분은 얘가 한번 막아줬단 말이야, 바깥쪽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파랑의 힘이 약해지게 되면서 어떤 작용이 활발해지게 되냐면 퇴적작용이 활발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점점 이 바깥쪽에 있는 섬의 모양은 어떻게 변할 것이냐. 바깥쪽은 깎이고 안쪽은 쌓이는 이런 모양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겠죠. 네. 보통 외해에서는 침식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내해 쪽에서는 파랑이 약해졌기 때문에 퇴적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다.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목포 앞바다에 있는 신안의 일부 지역을 선생님이 사진으로 가져와 봤어요. 네. 선생님이 왜 하필 이 지역을 가져왔냐면 선생님이 여기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네. 첫 발령지였습니다. 매일 이제 배 타고 들락날락 하느라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이제는
요 사이에도 다리가 놓아졌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차를 사고 나서 여러 번 갔다 왔는데, 무튼 지리 선생님으로서 어떤 여러분들한테 내해와 외해를 설명하기에 정말 좋은 지역이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여기 선생님이 자은도에 살면서 좋았던 점은 뭐냐면요. 해수욕장이 무려 9개나 돼요. 이 작은 섬에. 여기 이렇게 쭉 따라서 다 해수욕장이거든요. 그리고 또 좋은 건 뭐냐면요. 이 반대편으로 가면 조개를 캐거나 갯벌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곳이 되게 많아요. 자, 여기서 여러분은 한번 느껴야 됩니다. 자, 왜 하필 이렇게 자은도라는 섬에는 해수욕장이 많을까?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바깥쪽에 있죠. 네,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파랑의 영향을 직방으로 받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해수욕장과 암석해안들이 되게 많아요. 반면에 이 반대쪽은 파랑의 힘이 약해진 내해 부분이기 때문에 작은 점토들이 쌓인 갯벌들이 많이 발달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 사진을 봐도요, 이 섬 바깥쪽에는 거의 뭐 뿌연 표시가 없어요. 근데 이 반대쪽을 보면은 뿌연 표시들이 많이 보이죠. 네,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섬들이 막아주고 있는 반대편에는 뿌연 표시들이 항상 있습니다. 요게 다 갯벌이에요. 네. 여기도 지금 되게 뿌옇죠. 여기는 왜 뿌연 거예요? 이 바깥쪽에 있는 섬들이 벌써 한번 막아준 거기 때문에 여기는 갯벌이 더 넓게 발달해 있는 거죠. 네. 요게 바로 내해와 외해의 차이입니다. 자, 해안 지형 형성 작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파랑은 바람에 의해 발생하는 물결이고요. 에너지가 가장 셉니다. 그래서 침식 작용에 주로 영향을 많이 미치고 퇴적 또한 합니다. 두 번째로 연안류는 파랑은 해안선의 직교 방향, 그러니까 직각 방향으로 와서 부딪히는 그런 작용임에 비해 연안류는 해안을 평행하게 따라서 흐르는 바닷물의 흐름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침식과 퇴적 모두 하지만 한 번 부딪힌 친구이기 때문에 힘이 좀 약해요. 주로 퇴적을 합니다. 세 번째, 조류는 조석 현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해수의 수평적인 흐름을 얘기합니다. 밀물과 썰물. 우리 세면대에서 물 내릴 때 쌓이는 거, 요거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죠. 그 다음 바람은 해안의 모래를 운반하거나 퇴적하는 역할을 하고요. 여기서 운반한다는 얘기는 이미 기본적으로 침식이 일어났고 바람에 의해서 운반되어 가지고 어딘가에 쌓인다, 퇴적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침식 지형의 형성은 주로 파랑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힘이 세니까. 그리고 6번 파랑 연안류 바람은 주로 모래를, 조류는 주로 점토를 퇴적한다. 누가 더 크기가 큰가요?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 얘네가 더 에너지가 센 친구들이고 조류는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작은 친구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죠. 자, 곧과 만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던 겁니다. 해안선은 평행하게 직선으로 위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튀어나가 있는 곳에서는 파랑 에너지를 제일 셀 때 먼저 받기 때문에 침식작용이 활발하고요. 그래서 주로 깎이기 때문에 뭔가가 쌓이기에는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맨 처음에 보여줬던 암석해안이 주로 발달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안쪽으로 움푹 들어간 만에서는요, 파랑 에너지가 여기서 한번 힘을 썼죠. 곳에서. 그래서 여기서는 약하기 때문에 퇴적작용이 주로 활발하고요. 자, 그럼 얘네한테 쌓이는 이 퇴적물은 어디서 왔느냐? 곳에서 깎인 애들이 가서 쌓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딘가에서 하천이 가지고 온 친구가 먼 바다로 나갔다가 파랑에 의해서 다시 와서 쌓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쌓아놓는 것들은 모래라든지 혹은 아까 조류에 의해서 조류에 의해서 쌓인 점토가 만드는 갯벌. 그래서 요 두 가지 모양의 해안이 발달하는구나.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해안 침식 지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여기서부터는 다음 챕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